제가 초보셀러였을 때 어떤 상품을 찾고 매출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존에 있던 상품을 새롭게 포장시키는 일이었어요. 그 패키지 포장 말고 상품에 스토리를 입혀서 가치를 바꾸는 포장이요. 그러면서 마케팅과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요. 오늘 블로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물론 블로그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늘 뭘 사잖아요. 식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옷, 뭐 여러 가지 것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도에 차 티백을 팔았어요. 도매매에서 상품을 찾다가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 이 상품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상품을 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품에 그 제목을 써야 되거든요. 그 올릴 때 상품 이름.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쇼핑을 할 때는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한다거나 뭐 어디에 좋은 뭐 음식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품 자체가 유명했던 게 아니어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는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키워드를 찾아야 했는데요. 왜냐면 상품 그 검색 이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상품의 본질을 계속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뭘까? 뭐로 어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바로 그 티백 안에 들어있는 원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 티백에 스토리를 입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티백을 마시면 사람들에게 뭐가 좋을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게 된 거죠. 그렇게 상품의 특징을 캐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하고 상세 페이지에 녹였더니 잘 팔리기 시작했고 매출을 200만 원이나 만들어주는 효자 상품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요즘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고 또 예전부터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블로그 마케팅을 해주실 테고요. 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니까 블로그만큼 자본이 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게 하는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점은 뭐 돈이 들지 않으니까 광고비가 안 드는 거죠. 왜냐면 내가 글을 쓰는 게 전부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3년 동안 하면서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방문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고 협업을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받았었을 때 뭐 원고료 얼마 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돈을 번다는 생각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통 이제 업체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대로만 이제 글을 써서 원고 초안을 제출하고 검토 받아서 그렇게 발행을 했었는데요.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썼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광고주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본인들의 상품을 많이 구입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블로거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저는 상품을 판매를 해보니까 제가 돈을 받는 블로거 입장만이 아닌 이 상품을 파는 회사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판매자로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매출을 높이고 이 상품이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얼마나 그게 좋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고를 받고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또 좋은 점은 뭘까? 차별점은 뭔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고 제가 이제 체험해보고 이용해보고 좀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나는 인플루언서들한테 그렇게 뭐 돈을 줄 자금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내가 직접 블로그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사업 블로그를 개설하시는 거예요. 홍보용 블로그. 블로그를 개설하고 내가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제가 아까 티백에 스토리를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즉,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스토리를 녹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뭐 상세 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에 쓰셔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블로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글로 그거를 녹여서 쓰시는 거예요. 이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의 상품이라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에어컨 청소업체, 뭐 영어학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뭐 마우스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마우스, 뭐 책, 다이어리, 물론 뭐 기능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엄청 획기적인 그런 제품은 잘 없단 말이에요.
뭐 애플에서 출시되었던 아이폰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들은 상품을 살 때 뭘 보고 고르시나요? 저도 마케팅에 많이 현혹이 되죠. 아무래도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상세 페이지와 뭐 단어, 문장 뭐 이런 거 저도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런 똑같은 서비스를 파는 곳과 내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제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런데 너무 많죠, 지금. 경제 인플루언서만 8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경제 주제에 대한 얘기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육아도 그렇고 뭐 뷰티부터 시작해서 패션 뭐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내 팬이 되게 하고 혹은 내가 사업 블로그라면 내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스토리라는 겁니다. 저는 판매를 해보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좀 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감명 깊게 봤던 다큐 하나가 있었어요. EBS 다큐였는데 이 이야기의 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거든요. 이 내용이 뭐였냐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서울 한복판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사과를 파는 실험을 했어요. 가격은 같았어요. 이 A 판매대와 B 판매대가 있었는데요. 가격은 같았고 이 A 판매대에서는 그냥 이제 뭐 사과 뭐 맛있어요, 사과 당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고 이 B 판매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면 뭐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 사과를 먹으면 뭐 사랑이 더 커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과에 스토리를 입혀서 판 거예요. 뭐 이 사과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자란 사과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비판매대에 있는 사과의 매출이 무려 6배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똑같은 사과였는데 이 A와 B가 달랐던 점은 이 사과에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사랑이라는 스토리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사고 싶게 만든 거죠. 저 같아도 이 B사가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뭐 더 좋아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아오모리현의 합격사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도 비슷한데 이 1991년에 아오모리현에 갑자기 이제 태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어닥친 태풍으로 이 수확을 앞둔 사과가 큰 피해를 입은 거죠. 막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때 한 농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태풍 속에서도 이 사과가 살아남은 사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의 사과가 살아남았다고 이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과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 태풍을 맞고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 이 사과를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게 되는데요. 10배 이상의 가격임에도 날개 돋치듯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태풍을 맞아서 당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과에 이런 스토리를 입힌 거죠. 합격할 수밖에 없는 사과라는 그 이미지, 그 스토리를 사과에 입힌 거예요. 이 소비자들은 사과의 맛이나 빛깔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새롭게 창조된 스토리인 가치와 이미지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블로그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내 상품이 혹은 내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점을 찾아야 합니다. 혹은 만약에 개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에 대한 차별점을 찾아서 그 이야기를 써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 에어컨 청소업을 하는데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내 블로그에는 에어컨 청소와 관련된 글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청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에어컨 청소라고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대부분의 글들이 에어컨 청소 뭐 방법, 에어컨 청소 비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마음을, 사람들의 그 공감을 자극할 만한 뭐 이제 그런 글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죠? 그러니까 문의를 할 테고요. 내 상품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것도 모두 이야기의 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 영어 학원을 좀 알아보다가 입학 설명회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좀 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지역명을 넣고 영어 학원을 검색을 했죠. 여러 개 이제 보다가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은 블로거였는데 뭐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제가 글을 보고 왠지 그 글에 진솔된 내용에 조금 끌리더라고요. 이 제 마음을 좀 자극했던 것 같아요. 이 엄마로서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학원도 요즘에는 블로그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 학원이 어떤지 이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블로그가 좋기 때문에 요새는 학원들도 블로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학원 블로그를 보는데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일단 상담 예약을 걸어둔 상태예요. 저도 뭐 마케팅에 현혹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글을 쓰더라도 뭐 스토리 글만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제 검색이 노출되는 글은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토리 글이더라도 이 제목에 검색이 잡히는 키워드를 써서 본문에도 키워드를 녹이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정보성 글을 쓰시고 이제 스토리의 글을 내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면 돼요. 이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꺼내서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다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모두 다 똑같은 그 생활 패턴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그 스토리가 당연히 있거든요.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AI도 못하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바로 이제 진정성인데 진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써주셔야 돼요.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